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토마토 정석투자 김종수 전문가입니다. 금요일 명인들의 복귀 시작할게요. 이번 한 주도 반등이 전개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계좌 수익률 많이 올라와셨길 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대응 더 잘해야 되겠죠. 잘 하셨길 바랍니다. 코스피 지수가 이제 3,300에서 2,134까지 하락했잖아요. 제가 세로로 선을 한번 그어볼게요. 따라오세요. 3,300 에서 2,600까지 2021년도 8월달 고점을 기준으로 2022년도 6월달까지 3,300에서 2,600까지 급락세가 있었어요. 그죠? 저는 3,000대부터 여러분들에게 좋은 기업 싸게 사자 전략을 제시하면서 지금까지 오고 있고, 그죠? 저 땐 계속 기다리라고 했었단 말이에요. 자, 이때는 없었어요. 근데 2022년도 6월 이후는 있어요. 뭘까요? 2022년도 6월 전에는 없었고 2022년도 6월달 이후에는 있어요. 네 글자. 신용청산. 대규모로 신용청산된 적이 없었고 2022년도 6월 이후는 대규모로 신용청산이 됐어요. 이때는 자산이 1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대로 가지고 있었어요. 손실은 보고 있었어도 강제로 청산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1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6월 이후는 3번에 걸친 신용청산이 되면서 저 1억이 2천만 원이 되거나 3천만 원이 됐어요. 강제 청산됐어요. 그죠? 대규모 손익이 바뀐 자리가 2,600 전후가 됩니다. 자, 요거 설명 잘 들으셨고, 설명 이제 잘 들으셨으니까 세로로 그은 선을 지웁니다. 그리고 반대로 옆으로 선을 그을게요. 이제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 알겠죠? 대규모 손익이 청산된 자리입니다. 자, 그 다음 선을 하나 더 긋겠습니다. (9월 30) 그 다음에 1월 초 (2022년도) 9월 말을 기준으로 지수가 2,134까지 폭락이 나오면서 2,500대까지의 반등이 있었습니다. 이 상승 누가 이끌었나? 배터리가 이끌었어요. 배터리 쏠림으로 이끈 시장입니다. 2,134에서 2,500대까지 시장은 사이좋게 올라간 게 아니라 이 구간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포스코 케미칼, 가벼운 주식으로는 뭐 나노 신소재, 이런 주식을 가지고 있었으면 다른 종목들이 마이너스가 났어도 그 계좌가 수익으로 전환됐어요. 그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렸던 주식은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포스코 케미칼. 실전에서는 이 세 종목 다 가지고 있었고. 그죠? 그래서 언택트가 손해를 봐도, 반도체가 마이너스여도, 바이오가 안 가도
이 종목이 먹여 살렸어요. 물론 다른 주식도 일부 반등이 나왔는데 택도 없었습니다. 뭐에 비하면? 배터리 수익률에 비하면. 이런 식으로 2130에서 2500대까지 9월 달에서 9월 말에서 11월 달까지 두 달간의 시세가 나왔습니다. 누가 주도했냐? 배터리만 주도했어요. 중요한 거 배터리만.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2500대 제가 여러분들에게 현금화 수익 병행 의견을 좀 드렸었고 LG 에너지 솔루션 37만 원 산 거 61만 원에 매도했단 말씀 드렸었고 50만 원, 52만 원 샀던 삼성 SDI 76, 77에 매도하면서 그 이후에 조정 이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시했던 자리가 저점은 모른다. 2320은 꼴이다. 사두면 돈 된다. 팔 필요 없다. 그 이상에서 팔 생각해라. 그때는 2200 깼던 자리였습니다. 근거는 화려한 미사오가 없었죠. 하나, 반도체 휘청거렸을 때 밸류다. 근데 지금은 치킨 게임 끝났다. 심플하지만 명확하죠. 되게 수많은 이슈 있었잖아요. 다 걷어냈어요. 싹 다 버리고 딱 하나. 반도체 휘청거렸을 때 밸류다. 2320을 한 달 동안 여러분에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회복이 됐어요. 꼴이에요. 자, 그러면 배터리만 주도했었을 9월 말과 11월 달 초 요때도 시장이 반등이 나왔고 지금도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요걸 A 구간이라고 하고 요걸 B 구간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6월 달 전에는 신용이 청산이 안 됐었던 구간이고 신용이 청산됐으니까 지금은 가벼운 구간이고 그리고 지금은 일진이 사라졌어요. 삥 뜯는 일진이 사라졌어요. 여기서 일진은 뭘 얘기를 합니까? 금리 공포, 러시아 전쟁 공포,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 그죠? 생성되는 구간이 아니라 완화되거나 둔화되고 있는 구간이잖아요. 시장을 괴롭혔던 요인들. 그러니까 뭘 찾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둘씩 시장은 공포, 투매 때 던졌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둘씩 이성을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펀더멘탈로. 그죠?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마음은 좀 괜찮아졌어요. 아무리 나쁜 주식이라고 하더라도 저점에서 반등이 시도되고 있고 손실도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있는 구간이니까. 그죠? 그리고 경제 지표와 상관없이 최근 들어선 기업들의 긍정적인 지표들도 나오고 있고 실적 선방하고 있는 기업들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도 최악은 지나간 것 같아요. 보니까. 그죠? TV 볼만 나죠? 여러분. 대가는 그 대가는 2180에 살 수 있는 거 2480에 사야 돼요. 여러분들이 마음은 편안해졌고 이제 좀 살만 그 대가 그 감정 하나 완화되는 그 대가가 주식들을 이제 2180이 아니라 2480에 살 수 있는 걸로 된 겁니다. 그것보다는 내가 기분은 좀 안 좋아도 싸게 사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아요? 돈을 버는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생존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빠르게 전환하시고 실천하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상승하는 이유를 찾습니다. 필요 없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상승한 이유 찾아서 뭐 하려고? 결국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파는 게 더 중요한 거고 얼마 이상 따라가면 안 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지. 내가 2200 안 파는 게 더 중요했던 거고 2320은 꼴이니까 그 기간 동안 어떤 주식을 내가 비중을 담아갈 것이냐가 중요한 거고 이게 100배, 1000배 더 중요한 거지. 지금 상승하는 이유, 하락하는 이유, 기술적인 분석 그거 찾아서 뭐 하시려고 여러분? 도움돼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지금은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A와 B가 주도 산업의 역할이 어떻게 바뀌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뉴스 찾아다거나 실적 매기거나 여기에 또 이유 갖다 붙이거나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생산적이고 결과가 좋게 나온다 이거예요.
이걸 빨리 깨달아야 된다.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안 그러면 그지 돼요. 자본주의에 잡아먹힌다고. 바뀌셔야 돼. A 구간은 배터리만 주도했어요. 그죠? 그래서 배터리가 이 반등을 이끌으니까 배터리가 빠지니까 시장에 반납을 한 거예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착 치고 갔는데 얘가 쫙 빠지니까 시장이 반납이 됐어요. 왜? 배터리 쏠림에 의한 시장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달라요. 2200대는 누가 나섰어요? IT 반도체가 나섰어요. 금융주가 주주환원 정책을 통해서 숟가락을 얹어줬어요. 2200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1월 20에서 25일 요 기간 동안 테슬라가 전기차 가격 인하를 발표를 하면서 주문량이 폭증을 했고 이를 통한 배터리 관련된 업체들에 대한 바텀, 단기 조정 가능성이 형성되면서 요 구간은 반도체 더하기 배터리가 2500을 끌고 왔어요. 2200대는 금융주가 숟가락을 얹었고 요 구간에는 배터리 주도 산업에 뭐가 포함이 됐습니까? 언택트, 네이버나 카카오의 회복이 있었고 게임주의 회복이 있었고 중국 소비재의 반등도 같이 있었고 그죠? 철강주의 반등도 있었고 자동차의 반등도 있었고 소부장의 반등도 있었어요. 장비도 있었고 반도체 소재의 반등도 있었고 그리고 테마도 몇 개 있었어요. 이때는 배터리만 힘들었어. 혼자 낑낑대면서 이끌어왔고 지치니까 반납이야. 근데 지금은 반도체가 받아주는데 조금 힘든 금융주가 나서주고 반도체가 금융주가 살짝 좀 쉬면은 배터리가 딱 나서주고 배터리가 살짝 쉬니까 언택트나 게임이 나서주고 그죠? 요때보다는 B가 훨씬 더 튼튼한 거예요. 방어 의지가 훨씬 더 강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리고 A 구간보다 B 구간 요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견조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시간이 있어요. 9월 30일 1년 하고도 3개월 더 기다려야 돼. 2023년도 실적 별로니까. 3개월 지났어. 1년 3개월이 아니라 이제 1년만 고생하면 되는 거죠. 기업들이. 어떤 기업은 6개월만 고생하면 되는 거고 어떤 기업은 3개월만 고생하면 되는 거고 6개월 고생해야 되는 기업은 3개월만 고생하면 되는 거고 1년 고생해야 되는 기업은 9개월만 고생해야 되는 거고 이 시간도 밸류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A 구간보다는 B 구간이 훨씬 더 견조한 거예요.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잘못됐다 이거예요. 이해되죠? 자, 그럼 우리가 현재 나타나고 있는 흐름들에 대해서 체크를 해봤어요.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지금 여기에는 없어요. 여기에 제가 클릭을 해서 거래 대금을 보여줘야 됩니다. 아래쪽에 하나가 더 생겼네요. 거래량이 중요할까요? 거래 대금이 중요할까요? 둘 다 중요합니다. 둘 다 중요한데 하단에서는 지수가 이제 추세 상승장보다 이렇게 하단 있잖아요. 폭락하는 구간에는 거래 대금이 더 중요해요. 거래량보다. 지수 관련 대형주를 산다는 얘기는 지수를 방어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1,000원짜리, 2,000원짜리 한 주 사는 거하고 10만원짜리, 20만원짜리 한 주 사는 거하고 거래량은 똑같지만 거래대금 크잖아요. 그래서 거래대금 증가가 중요한 겁니다. 하단에서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거래량이 증가할 때는 좀 중간에 껴있었을 때 활발히 거래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거래대금이 5조 6주 수준에서 8조 9주 수준으로 늘어났어요. 8조 9주 수준에서 5조에서 6조. 자, 지금까지 여기서 보여드린 산업 가운데서 배터리 이야기도 해드렸고 그 다음에
IT 반도체도 얘기했어요. 세 번째, 뭐가 빠졌어요? 바이오 제약이 빠졌어요. 자, 배터리는 이번 구간에 반등에 참여했어요. 반도체 참여했습니까? 참여했어요. 바이오 제약은 참여했어요? 참여했습니까? 참여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세모입니다. 그러면 퀘스천 붕괴했냐 이거예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막 전저점 붕괴되면서 시장을 저기 했습니까? 셀티오렌 전저점 막 붕괴되면서 갑자기 무슨 회계 분식 이런 거 사건 터졌어요? 안 터졌죠? 소강 상태죠? 사고 치는 녀석 없이 얘네들이 먼저 자금이 들어온 거예요. 이걸로 한 개의 자금이 8조에서 9조. 그러면 2500대 전후에서 뭐가 더 중요할까? 2200대는 반도체가 중요했던 거고 2400대는 배터리가 중요한 거고 2500대는 바이오 제약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바이오 제약이 움직여야 뭐가 움직여요? 유동성을 가져올 수 있어요. 바이오 제약이 없으면 현재 지금 시장에서는 정체 구간이 반복된다고 봐야 됩니다. 전고점을 돌파한다 하더라도 박스권의 연장선인 거지 그 이상의 의미가 없다. 이게 지금 현재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현재 시장에서 제일 주둔하는 산업과 기업, 그 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체크해야 될 유동성 변화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뭘까? 이런 걸 가지고서 전략을 세우는 거예요. 신용이 청산됐다. 대규모로 주식이 가벼워졌다. 싸게 사는 게 장땡. 그렇다고 추세로 가기는 어렵겠네. 유동성 부족. 그죠? 네, 그러니까 1번, 2번, 4번으로 나눠서 전략을 세우는 거예요. 내가 고점 박스로 대응해야 될 주식. 여기서 밴드 상단에서는 호재가 나와도 정리를 해 나가는 거고 하단이 오면 다시 사는 거고 저점 박스는 투매 동참할 필요가 있어요? 기준 가격을 회복하는 주식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밴드 하단이 회복할 때까지는 기다리는 거죠. 팔 필요 없는 거죠. 추세 붕괴로 가는 시장은 아니니까. 그죠? 그래서 네이버 23만 원 이야기했던 거고 19만 원, 23만 원 얘기했던 거고 NC소프트 45만 원 얘기했던 거고 카카오 6만 6천 원 얘기했던 거고 삼성전자 5만 8천 원 얘기했던 거고 그죠? 일진모티리얼즈 5만 1천 원, 5만 7천 원 얘기했던 거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3번 개별 테마. 지금은 테마도 부는 시장이기 때문에 테마를 잘 거래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우량주 쪽으로 계속 하길 권장을 하는 거죠. 근데 테마주 하는 분들에 대해서 색안경을 끼지는 않아요. 대신 잘할 수 있는 분야가 다른 거죠. 그것도 인정하고 또 제가 하는 것도 인정하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세상은 나 중심으로 움직이지는 않으니까. 다양한 사람들에 의해서 구성이 되는 거니까. 그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종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시 20분이어서 한 5분 내외 이제 더 할 것 같은데요. 그죠? 제가 그동안 방송에서 많이 말씀드렸던 주식들 기업 써놔야지 미리. 그동안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기업들 가격 이제 많이 바뀔 거예요. 사고 없으시길. 실적 발표가 이제 되고 있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됩니까? 네, 그래서 잘 챙기세요. 네? 나중에 대응 못했다고 해서 또 저기 하지 마시고. 제 공개 방송 참여한 적도 없는 사람이 한 번도 참여해 본 적도 없는 사람이 제가 방송에서 계속 제시했던 기업들 AS도 정말 많이 해드리고 했는데 가격 바뀐 것도 말씀을 드렸는데 공개 방송 한 번도 참여해 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막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랬을 경우에 제 입장에서는 좀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제가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그동안 48만 원을 이야기를 했었고 53에서 55를 얘기했어요. 그죠? 그래서 48만 원 이하는 꼬리, 그리고 53에서 55 이상은 욕심내지 말고 수익 병행이나 다시 조정을 좀 기다려야 된다는 의견을 좀 드렸었죠. 그래서 지금 53만 원 근처까지 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잘 샀습니다. 저희도 이제 61만 원에 팔았던 거 여기서 다시 샀는데 여기서는 보유자의 입장이에요. 신규로 공략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잘 팔래? 이런 걸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이 가격이 이렇게 의견을 좀 드릴 수 있어요. 48만 원 가격이 이제 톤다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48만 원 이제 그 가격은 잊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올해 40% 선 정도의 매출 성장이 예상이 됐었는데 이번에 IR 하면서 낮췄어요. 제가 낮춘 게 아니고 이 기업이 25%로. 그래서 밸류 톤다운 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삼성 SDI 71만 4천 원 선 정도. 이건 이제 보유자 입장에서 대응을 해야죠. 삼성 SDI의 가장 좋은 점은 그동안에는 좀 보수적으로 증설에 대해서 움직였었는데 이제 적극적으로 나설 겁니다. 그래서 바텀은 낮아져요. 아니, 바텀은 높아져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50만 원대, 52만 원대 의견 좀 들었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한 77 저희가 팔고 요번에 이제 한 57만 5천 원까지 나왔는데 요거보다는 좀 밸류업을 봐야 됩니다. 요거보다는 조금 더 높은 가격 정도를 밴드 하단으로 봐야 되고 목표치는 71만 4천 원인데 여기서 한 2, 3만 원 정도 더 붙을 수 있다. 근데 거기서 또 따라가면 안 됩니다. 잘 팔아야 돼, 이렇게. 분할로. 아시겠죠? 배터리는 추세 대응하는 건 반대 의견입니다. 비중 조절을 하시면서 가셔라 라는 의견이고 그 다음에 LG화학도 마찬가지입니다. 67만 4천 원. 요거보다는 업. 직전 발생됐던 가격보다는 업. 그죠? 근데 70만 원 이상은 욕심내시면 안 된다. 물론 고점을 맞출 수는 없으니까 좀 조절해 나가는 거죠. 비중을 절반으로 던대든가 이런 식으로. 그죠? 그리고 이제 LNF는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이 고점 박스 유형 아닙니까? 21만 원 이상은 모르겠다. 17만 4천 원, 17만 원을 기준으로 그때 밴드 하단을 이야기했었는데 21만 원 이상은 몰라요. 올라가면 보너스. 근데 보유자 입장에서는 따라가는 게 아니라 좀 잘 챙겨야 된다는 입장. 호재가 나오면 오히려 좀 조심해야. 계속 박스 대응해야 된다. 이 관점인 거고 그것만 체크하세요. 만약에 이걸 이탈하면 얘는 톤다운 될 수 있어요. 배터리는 전고점 높아지더라도 얘는 톤다운 될 수 있어요. 이 기업 내용은 제가 나중에 자세히 이야기할 테니까 필요한 가격만 여러분들이 메모를 좀 잘 하십시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네이버 22만 3,500원.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꼬리로 기준으로 제시했던 가격이 19만 원. 그리고 23만 원이었어요. 그죠? 이 주식은 23만 원에서 조금 톤업입니다. 언택트는 톤업. 하단 박스 유형은 조금 톤업. 그러니까 19만 원이 아니라 이제 한 20만 원으로 조금 상향시켜야 되는 거고 23만 원이 아니라 한 23만 원보다 조금 더 높은 가격으로 목표치를 상향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가 지금 67,200원인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꾸준히 제시했던 가격이 66,000원이었어요. 그죠? 66,000원은 꼴이다. 그래서 엄청난 하락이 있었고 등락 과정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최저점은 알 수는 없지만 결국 66,000원 꼬리가 됐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때가 톡 비즈보드. 옛날에는 이 정도까지 목표치가 낮아지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희생양이 된 거죠. 이번 구간에. 그죠? 그래서 이 주식도 톤업입니다. 그러니까 66,000원이라는 가격이 이번 구간의 최종 목표치가 아니라 그냥 밴드 하단인 거예요. 이제 겨우 기준 가격을 회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유자 입장에서도 급하게 팔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목표치 훨씬 더 높게 보셔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시간이 좀 별로 없어가지고 빠르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대로 이제 시세가 좀 부진했던 주식들을 좀 보면은 바이오가 안 움직였어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파시면 안 됩니다. 보유자 입장에서는 기다렸다가
84만 원에서 거래대금 터지는지만 보세요. 그때까지 비중 더 늘리지 마시고. 늦게 움직이는 건데 뭐 그래도 괜찮아요. 다른 주식들이 올라왔잖아요. 그죠? 팔 필요 없다. 그리고 셀트리온 가지고 있는 분들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기간 조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전에는 이제 제가 19만 원 선 정도로 여러분들이 꼬리의 기준으로 좀 제시를 좀 했었는데요. 요거보다는 1, 2천 원이 조금 낮아지긴 했어요. 한 18만 8천 원? 근데 19만 원이나 이제 18만 8천 원에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19만 9천 원 꼬리의 기준, 목표치를 낮출 필요는 없다. 아시겠죠? 바이오 제약 가지고 계신 분들도 전략을 수정할 필요는 없다. 이런 의견이고, 그 다음에 소부장, 동진 세미캠, 이거 수익 잘 나고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솔브레인, 그 다음에 한솔 케미칼, 그죠? 이들 종목은 하단 박스 유형인데 목표치 밴드 상단까지 조금 더 남아있긴 해요. 대신 신규 공략을 하시는 건 반대 의견입니다. 이런 식으로. 종목마다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텐데, 하단 박스냐, 아니면은 고점 박스냐, 아니면 저점 박스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목표치가 좀 많이 달라지니까 제 방송 잘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공개 방송도 한번 참여해 오셔서 가격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복귀도 잘 하시고, 아시겠죠? 잘 대응하셔서 올해는 새해 복 많이 받아야죠. 그죠? 네, 한 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석투자 김정수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